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사람, 학문도, 능력도, 집안도 완벽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결혼은 3번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엄친아라는 말을 씁니다. 금수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으로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자녀도 손주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런가 싶은 생각 말입니다. 남의 자식, 남의 손주만 잘나 보이고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저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집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우리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알고 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 최고의 금수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면 계속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의 5번째 임금, 문종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만든 그 위대한 임금의 맏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 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문종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 최고의 금수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종은 단순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능력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어요. 글을 배우면 한 번에 이해했고 무예를 배우면 금세 능숙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맏아들에게 당대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자시강원이라는 왕세자 전용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오직 왕세자 한 사람만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전국 최고의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과외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문종은 이곳에서 유계를 배웠습니다. 유계가 뭐냐면 왕세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6가지 교양이에요.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세마기. 문종은 이 6가지를 모두 뛰어나게 해냈습니다. 특히 활쏘기에 탁월했다고 해요. 세종실록을 보면 문종이 활을 쏘면 10발 중 9발은 관역 한가운데에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신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대요. 학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예까지 출중한 완벽한 세자였던 겁니다.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자리를 관측하고 계절 변화를 예측하는 학문에서도 뛰어난 식견을 보였어요. 게다가 화차라는 이동식 화기를 직접 개량해서 성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무기 개발에 참여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품까지 온화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을 대할 때도 예에 바르고 아랫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문종에게도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문종은 3번 결혼해서 3번 다 실패했습니다. 먼저 왜 문종의 결혼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이해하셔야 해요. 조선시대에는 종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적장자, 그러니까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 대를 잇는 제도예요. 왕실에서 이건 나라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적장자가 아닌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다른 왕자들도 기회를 노리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종에게 확실한 적장자가 태어나길 바랐어요. 문종의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1427년 문종이 14세가 되던 해에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전국에서 규수를 모아 간택을 진행했어요. 간택은 왕실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절차입니다. 삼간택이라고 해서 3번의 심사를 거쳐요. 첫 번째에서 수십 명을 추리고, 두 번째에서 서너 명으로 줄이고, 세 번째에서 최종 1명을 선발합니다. 외모, 건강, 가문, 성품, 학식을 모두 평가하는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안동 김씨 가문의 휘빈 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문과의 급제한 문신이었고 집안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명문가였어요. 본인도 학식 있고 예절 바르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427년 4월 26일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문종은 14세, 휘빈 김씨는 17세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문종이 휘빈 김씨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후궁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찾아오지 않으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조선시대 왕실에서 세자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왕손을 낳는 것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점점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휘빈 김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당에게 받은 부적 같은 것들이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휘빈 김씨가 비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주술을 부린 거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토록 신중하게 고른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결국 휘빈 김씨는 폐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휘빈 김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명문가 규수로 태어나 세자빈이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을 멀리하고 자식은 생기지 않고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니 점점 마음이 다급해졌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두 번째 간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기준을 바꿨어요. 첫 번째 때는 명문 가문을 중시했는데 이번에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됨됨이가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순빈 봉씨였습니다. 집안은 휘빈 김씨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온순하고 순종적이라는 평을 받던 규수였어요. 1429년에 두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문종은 여전히 순빈 봉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첫 번째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순빈 봉씨도 점점 마음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순빈 봉씨가 왕실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왕실의 체면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순빈 봉씨 역시 폐출되었어요. 두 사람 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 때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437년 세 번째 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은 세종대왕은 더더욱 신중했어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권씨였습니다. 나중에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분이에요. 집안도 좋았고 성품도 온화하고 단정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문종과 권씨의 관계가 좋았어요. 문종이 권씨에게 마음을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441년 권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단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의 적장자가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권씨가 아들을 낳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어요. 산후병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몸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였어요. 당시 의료 환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드디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귀한 아들까지 낳았는데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문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문종은 결국 왕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1450년에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이 즉위했는데 그때 문종 곁에는 왕비가 없었어요. 3명의 세자빈을 맞이했지만 어느 누구도 왕비로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종 본인도 즉위한 지 2년 만인 1452년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조선 최고의 왕세자, 모든 것을 갖췄던 문종. 학문도 뛰어났고 무예도 출중했고 성품도 온화했던 사람. 그런 문종도 결혼만큼은 평생 불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사진들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비난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해 주는 거죠. 비난보다는 이해가 먼저일 때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셋째,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신중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남의 집 자녀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집에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기대에 못 미쳐 보여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먼저 걱정해 주세요. 500년 전 조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가족,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런 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